창원 BRT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고 시민들의 삶에 들어온 지 2달째입니다. 현재 빠르게 대중교통이 일부로 정착하고 있지만 시행 전후 잡음은 1단계 정착과 앞으로 2단계 사업 준비 과제로 남아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 해당 내용과 대책 분석해 봅니다. 도움 말씀에 두 분과 함께합니다. 교통공학자인 최양원 영산대 드론공간 정보공학과 교수, BRT 사업을 관할하는 창원시의회 상임위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창원 BRT가 개통 50일을 맞았습니다. 먼저 개통 구간에 대한 설명 등 좀 창원 BRT가 무엇인지 좀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버스 수단이 가로변 차로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BRT는 중앙버스 전용 차로라고 하는데 또 창원시는 SBRT, 수펄이라는 고급형 대중교통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 있는 BRT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교통수단을 도입했는데요. 네. 사실은 이때까지 버스 수단에 대한 것이 획기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졌고요. 다만 세종시에도 SBRT가 있습니다. 그 SBRT와 창원시 SBRT는 다소 시설의 차이 그리고 승차감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차로 구간에서는 세종시의 경우는 전부 다 입지하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하차도나 아니면 고가차로로 만들고 있는데 창원시는 도시 전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고요. 다만 시민이 타는 것은 버스 우선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고요. 또 시민들의 만족도 그리고 굉장히 정책에 대중교통 정책에 대해서 버스로 우선한 정책이 정착됐다는 느낌이 있지만은 다만 승용차에 대한 시민들도 또 네. 조금 불만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개통 2달째를 맞았는데요.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죠. 어떤 내용의 토론회였습니까? 네, 지난 7월 16일이었습니다. 마산 YMCA와 창원 시내버스 개혁 시민위원회 등에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토론회의 주제는 창원 SBRT 50일 진단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경남 창원 원희도로에서 SBRT가 개통된 지 약 5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SBRT 현상의 진단과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용자분도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창원시 생활자전거 타기 실천 협의회 자전거의 도로의 접합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었고요. 네. 그리고 창원지역 시내버스 노조 위원장님 참석하셔서 운영자,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정연구원 처음에 SBRT를 고민했던 팀이 실행되고 있는 단계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마산 YMCA 회원 그리고 창원버스 개혁 시민대책위원회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긍정적인 의견은 많았으나 앞으로 향후 개선할 점도 많았다는 내용을 짚은 토론회였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다양한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BRT 개통 50일의 성적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말씀처럼 장단점이 나왔을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뭐 효과 먼저 조금 짚어보고 싶은데 이용자들의 평가가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50일 정도의 성적표는 아니고 진단평가 정도로 하겠습니다. 초창 네. 진단평가. SBRT를 타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노선의 간편화 그리고 좀 빠르게 갈 수 있다. 그리고 중앙차선을 다니니까 좀 신속 정확하게 다닐 수 있어서 좀 좋다는 평가가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창원 지역 9개의 버스 노조를 대표하는 노조위원장께서는 운전하는 입장에서 운전의 편의성이 훨씬 더 뛰어졌다. 그리고 정류장에 접근할 때 예전에는 버스, 택시, 그다음에 자전거 혼잡한 상태에서 승객을 태워야 되는데 전용 정류장에서 사람을 태우니까 보다 안전하고 안심하게 사람을 태울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버스 운전도 편해서 사고 위험도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말씀드렸고요. 네네. 그리고 이 정책을 연구했던 창원시정연구원의 한 연구원께서는 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이 동네에서 창원에 있는 동네에서 우리 지하철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을 획격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전초 기지를 마련했다라고 긍정적인 표현을 하셨고요. 그리고 생활 자전거 타기 저희 창원은 자전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BRT의 성공 요인은 다른 대중교통 수단, 자전거도 대중교통 수단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BRT 노선이 생기면서 새로 구축된 자전거 길은 상당히 만족스럽게 잘 구축되었다. 그런데 기존의 길이 BRT 노선과 겹치면서 없어진 길이 있는데 그것은 보완할 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체계가 지금 잡혀가는 과정에서 이용자 측에서는 상당히 만족하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셨습니다. 네, 지금 현재 위원장으로 계시는 그 건설량 농림위원회에서도 현장을 점검하셨잖아요. 다녀오셨을 텐데 어떻던가요? 그렇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는 공사 기간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운전할 때도 그렇고 여러 번 운행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50일 지난 이후에 처음에 만들어졌던 계획과 얼마나 많이 부합하고 있는지 모자란 점 없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한번 시승을 한번 해봤습니다. 시승해 보니 정류소는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에어컨 시스템, 그리고 비를 피할 수 있는 가림막 시스템, 그리고 다량의 정보를 할 수 있는 정보 패널들, 좀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이용하고 편안한 정류소는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통행버스의 승하차 시 이렇게 하차할 때 내리는 간격이 좀 차이가 나는 이 점, 이거는 개선할 점으로 좀 우리가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전용 버스 차선으로 진입하는데 곡선 구간이 몇 개 있습니다. 그 곡선 구간을 운영하다 보면 승객이 롤링 현상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는데 이것도 좀 곡선 구간을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것도 하나의 개선 사항을 도입했고요. 그리고 승차할 때 우리가 다 카드를 찍든지 현금을 내든지 하는데 이것 때문에 시간이 좀 딜레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창원시가 비접촉식, 우리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과하면 좀 쉽게 통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스템도 빨리 도입하고 운영해야 될 거라고 좀 했습니다.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이런 현장 방문을 통해서 신속하게 고쳐서 사랑받는 BRT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랑받는 BRT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영환 교수께서는 창원 SBRT 준공 전에도 여러 설명회 관련한 토론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보면은 약간 크게 찬성을 하지는 않으셨던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50일 지난 지금 현재에서 보니까 평가가 약간 긍정적으로도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창원시의 대중교통 체계가 다소 시민들한테는 불만족이었다는 것이 BRT로 인해서 이렇게 좀 개선됐다는 것이 굉장히 크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창원시가 100만 년 이상 특례 도시거든요. 트램이라든지 도시철도의 한 축을 마련하기를 굉장히 옛날부터 바랐습니다.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했는데 창원시 정도는 사실은 행정도시로서 계획화된 도시거든요. 여기에 도시철도가 들어와야만 제일 바람직한데 양산시 같은 경우는 인구 36만 인데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가 2개 노선이 이미 되어 있고요. 1개 노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창원시는 BRT보다는 트램이나 도시철도를 제치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탄소 절감하는 거 우리 트램을 보면 10분의 1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쉬운 점이 있고요. 물론 시설비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렇지만 창원시는 좀 크게 보자. 그리고 큰 축은 우리 도시철도로 가자. 나머지는 BRT와 같은 그런 연결을 하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BRT, 창원 SBRT는 2단계는 또 BRT로 가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국비 지원 반대 다소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SBRT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중앙버스 전용 차로 이렇게 개념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부산시의 경우는 BRT가 30.6km 정도 사개 구간이 있습니다만은 중앙버스 전용 차로 가자 말자 도로변에 있는 상가가 많이 침체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지가도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왜? 거기서 환승을 해서 바로 가기 때문에 시민들이 승객들이 내려서 도로변에서 커피라든지 잠시 쉬어가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이 시민의 반항이 있었거든요. 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좋아졌는데 상가 침체는 있었다. 또 지가의 낙후도 있었다. 네. 하는 게 대해서 좀 더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건 또 준공경제하고 굉장히 직결됩니다. 부산의 경우는 준공경제가 330억부터 시작인데 작년 기준 7천억 정도 돈이 소요됐습니다. 창원시도 인구가 100만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담은 자꾸 어려워질 겁니다. 또 국외 버스 업체의 영향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우리 전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이나 학생들, 특히 학생들은 굉장히 정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승차자, 즉 승무원들은 안전하다, 즉 도로변에서 불법 주행차하는 차량들하고 간섭을 안 받기 때문에 네네. 갑니다만은 다만 버스 전용 차로를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앞에서 정체해서 1분에 2분으로 계속 있으면 뒤에 차로로 계속 연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불만들이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먼저 좀 시행 구간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 적절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사실 왜 이 구간에 꼭 해야 되느냐라는 초기에는 그런 목소리도 많았거든요. 뭐 1단계 구간 지금 어떻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원희대로 같은 경우는 1단계가 제일 교통량이 많고요. 또 학교에 접근하는 승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선정한 것은 굉장히 적절했다 보지만은 워낙 차량들이 승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네. 외도로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것이 뭐 좀 검토되지 않은 것 때문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승용차도 한 교통수단이거든요. 그에 대한 배려가 조금 미흡했다는 것이 좀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 안전조치. 다만 이제는 이제 2달 됐거든요. 본래 교통수단은 대개 보면 100일 정도로 봅니다. 우리들. 네네. 그래서 안착되게 되면 그때부터 통행요금도 그렇습니다. 버스 요금이 올라가면 100일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더 보고 그다음에 연결되는 제2도로 우리 마산 3.15 대로하고 연결 구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리고 옛날 마산 3.15 도로는 옛날 구도심도 많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도로가 좁아지는 구간도 또 있습니다. 네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BRT가 들어섰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버스 신호 문제,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좀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안전시설에 대한 거, 그 네네. 교통 표지판이라든지 노면 표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점차적으로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 않고 무작정 시도하지 하면 안 되는데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되게 느끼는 거는 출퇴근 시에 버스 BRT를 이용했을 때 굉장히 좀 속도감이 좋아졌다. 즉 출근 시에는 4에서 6분 정도로 줄어졌고요. 다음에 퇴근 시에는 2분에서 3분 정도 줄었습니다만 그 반면에 승용차는 도리어 3분 내지 5분 정도로 이렇게 속도감이 늦어졌다. 이러는데 승용차의 3분이나 5분 정도는 속도감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에 대한 불만도 창원시에서는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풀어야 될 과제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보면 그렇습니다. 뭐 대중교통과 승용차 운전자에 대한 네. 그런 차별점, 뭐 도로 시설 안전 많은데요. 이번에 토론회에서 개선해야 된다고 좀 지적받은 이렇게 나온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네. 중에서 좀 그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좀 있을까요? 물론 최영원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승용차 부분의 불편함, 그다음에 이동 시간이 좀 늘어났다는 그런 점은 당연히 지적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창원시는 공영 자전거의 도시입니다. 누비자를 제일 처음에 시작했었고, 네. 그리고 거대 공영 자전거 회사가 운영을 하다가 진짜 공적으로 이용하는 누비자의 세력이 세서 이렇게 철수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연계 교통수단으로서 그분들의 입장은 새로 만드는 자전거 길은 완벽하게 잘 조성되었다. 그러나 BRT 구간 내에 BRT를 만들기 위해서 길이 좁아지는 이유 때문에 기존의 자전거 도로가 조금 사라진 곳이 있다. 그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하셨고요. 네. 그리고 승용차와 버스는 대립해야 될 공간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대립하지만은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승용차 이용자들이 버스 이용자들로 좀 전환시켜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렴한 버스 요금 체제가 돼야 됩니다. 서울이나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시 지자체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일정 금액을 돈을 내면 한 달 동안에 몇 회 이상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 그리고 창원시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버스로 타는 것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을 제대로 지켜줄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는 인지를 좀 해야 되겠다는 게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교수님, 그 교통학자로서 약간 보실 때 이제 2단계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될 텐데요. 좀 1단계와 같은 여러 가지 그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제안해 주실 부분이 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하기 전에는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BRT 공사는 도로 중앙을 공사하기 때문에 접근 차량하고 상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밤에 또 시가 잘 안 보여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방금 우리 전 의원님께서 지적했지만은 BRT 구간의 시종점 구간에는 환승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연계구 수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가용을 타고 온 분들이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BRT를 이용해서 교통수를 확대시키는 겁니다. 저희들이 BRT를 만드는 것이 뭐 버스 회사를 잘해주려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에 대한 그 통행수단을 가볍게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종점 그리고 중간에 제일 교통 수요가 많은 승하차가 많은 구간에 환승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가용이 도심으로 깊이 들어오지 않도록 네. 만드는 것인데 부산의 경우는 도시철도와
트램,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환승 주차장과 환승 체계를 많이 구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340만의 인구가 있지만은 그래도 원활하게 교통수단이 잘 되고 있거든요. 성주도 다니는 사람도 저도 환승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도시철도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나. 물론 그런 도심의 승하차가 많은 부분에는 지가가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다만 뭐 국가의 땅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의 땅이라 이런 곳에 가까운 곳에 해서 자가용을 세워서 이전할 수 있는 수단. 그리고 또 말씀했지만 자전거 도시거든요. 누비자가 전국에서 제일 그 각광을 많이 받는 도시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 느끼지 않는 또 안전성에 대해서 그렇지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체계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BRT 구간을 자꾸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데 네. BRT도 확대하지만은 창원시는 중심축은 도시철도가 가야 되지 않겠나. 이거는 도시의 상징적인 문제거든요. 이거에 대한 결합할 수 있는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예산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축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뭐 마산에 지금 이제 NC가 아주 야구장이 잘 돼 있는데 그게 연결되는 도시철도다. 이런 것이 없으면 있습니까? 창원시 100만 인구에 사는 도시가 너무 특색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를 해봤습니다. 저는. 예. 네네네. 전 의원님, 그 지금 현재 그 창원의 BRT는 BRT잖아요. 네. 근데 원래는 국토부 선도 사업이었죠. SBRT가 정확한 명칭으로 맞습니다. 알고 네. 있는데요. 말씀처럼 일단은 활성화를 좀 고심을 해야 무언가 이제 2단계, 3단계도 좀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고심 같은 거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살을 물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BRT 활성화 방안으로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동 분담률 많이 타야 됩니다. 많이 네. 타고 이게 많이 타기 위해서는 편리함을 더 강조하고 편리함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시민들에게 BRT 이용이 환경에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가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관련 직종에 계시는 분들의 친절함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기권 할인, 그리고 특정 시간대 할인, 그리고 학생들이 다니는 특정 노선에 대한 할인 등 BRT를 타면 인센티브가 있다라는 이런 이용 요금에 대한 할인 정책도 다각도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편리한 환승 시스템, 아까 지금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느 지역까지 도심지에 진입하기 전까지 성룡철을 타고 왔다가 성룡철 놔두고 BRT를 탈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누비자나 자전거를 타고 오면서 환승 시스템을 하면서 다시 환승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꼭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현대적인 정류장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 버스 타는 게 돈이 없어 타는 게 아니라 대접받으며 탄다는 느낌이 좀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에는 버스 타는 게 가장 시원하다. 정류소가 가장 시원하다. 비가 오는 날에도 우산이나 이렇게 비에 대한 피로감 없이 버스를 탈 수 있는 공간이 버스 정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버스 정류장 시스템, 그리고 버스 정류장은 그냥 기다리는 공간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각종 시책이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뉴스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간으로 현대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정시성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도착지에 도착할 수 있는 정시성 확보가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류장 위치의 최적화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최양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 정류장의 위치는 상업과 연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버스 스테이션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께 다양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런 고심을 통해서 조금 더 편리하고 안전한 그런 창원 BRT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시민의 발이라는 대중교통 분야의 창원 BRT는 기대가 큰 만큼 지적도 호응도 많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1단계 시행 이후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지역 대중교통 체계에 귀감이 되기 위해선 현재 분위기에는 탄력을 더하고 앞으로 대처는 물론 2단계 사업 준비 상황을 꼼꼼하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에 최양원 영산대 드론공학 정보공학과 교수, 전홍표 창원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